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다물어 클럽. 오늘도 역시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자꾸 지난번 루틴 술 이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 지난번에 번째- 못 보신 분들은 그 앞에 가서 보셔야죠. 보시면, 이 앞에서 보셔야지. 이게 시즌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시즌을 모르시면 두 번째 시즌 문이 안 열립니다. 근데 지난번에 글쓰기와 습관 요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좀 흥미도 생기고 한번 써볼까라는 물음표가 이제 겨우 생겼어요. 써볼까라는 아. 생각. 너무 발전이 좀 더딘 것 같아요. 좀 더뎌요. 고집이 뇌가. 오늘은 본격적으로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사실 오늘이 이제 본론이죠. 그렇죠. 예, 네. 지난번 그건 그냥 그 프롤로그. 예선전이고 이게 이제 본 게임입니다. 네, 글을 잘 쓰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까요? 오늘 이제 한 6가지 많다. 6가지.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제가 터득한 방법들입니다. 어디 뭐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써보니까 되더라. 되는데 왜 못 쓰냐? 이렇게 써라 하는 걸 자신 있게 오늘 뭐 6가지를.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따라가 봄직합니다. 저같이 4권 내서 거의 다 베스트셀러가 된 아유,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쉬질 않아. 아니 다 베스트셀러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건 그래요. 예, 그건 그런데 본인 입으로 듣기도 어려워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계속. 일단 뭐 글을 잘 쓴다고 봐야죠. 알겠어. 그럼 그렇게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좀 가르쳐 주세요. 자, 노하우. 글을 잘 쓰기 위한 우선 이제 노하우. 첫 번째 네네. 국어 사전을 열어놓고 써라. 오, 신선한데? 국어 사전을 열어놓고 써라. 왜요? 글은 네. 어휘로 쓰는 것이거든요. 단어, 낱말로.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최소 그렇죠. 단위가 단어 낱말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문장이 되고 문단이 되고 그런 거죠. 중요한 재료죠, 재료. 그렇죠. 예를 들어 집 짓는 사람으로 할 것 같으면 뭐 연장일 수도 있고 재료일 수도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휘력이 좋으면 사실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정선희 씨는 저하고 나이 차가 워낙 나니까 이제 그걸 잘 어머, 배려. 모르시겠지만 그건 그 20, 30년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 배려. 그러지만 우리 때는 왕자 크레파스라고 있었어요. 나 여기서 모른 척 해야 되죠. 그거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게 12색부터 24, 36, 48. 저는 그 크레파스 색깔 수가 어휘력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TV도 네. 그 해상도라고 있잖아요. 그쵸. 선명도. 네. 그 선명한 정도, 글의 선명도는 어휘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풍부하면 글이 정교하고 선명하고 이해가 쉽고 좀 그 명료하죠. 이제 그런 글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휘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보통 이제 어휘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전부 이구동성을 하니까 독서를 하세요.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누가 못합니까? 그런 말은 하나만 한 얘기예요. 성의 없어. 독서를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그 말이.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면 어휘력 좋아지죠. 그렇지만 독서가 안 되니까. 맞아요. 점점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독서를 많이 안 했는데 사실 뭐 독서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바빠서. 근데 아니 왜 그러냐면 대통령 뭐 회장 연설을 10여 년 동안 쓸 때 난 대통령 얘기만 몇 번 나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 쓰기 바빴지 내가 어디 뭐 읽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 바쁘시긴 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독서를 않고 어떻게 어휘력을 갖추고 그러게요. 글을 잘 쓸 수 있었느냐. 그러게요. 저는 이제 그래서 종이국어 사전 말고요. 네. 온라인에 가보면 포털 사이트마다 있어요. 다 국어 사전이 있어요. 네. 저는 글 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걸 여는 거죠. 그걸 열어놓고 생각난 단어를 쓰지 않아요, 글에. 그러면 웬만하면 쳐봐요, 거기에. 아, 쳐보고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더 좋은 단어로 쓰죠. 거기에 이제 유의어라고 그래서 네 있어요. 비슷한 말들이 떠요. 네.
발전하면 발전, 발달, 진전, 진보, 향상, 약진, 신장, 뭐 도약, 성장, 성숙 쫙 있다고요. 훈련이 된 게 그 국어 사전을 늘 열어놓고 A4 용지 한 장 정도 글을 쓰면 저는 5단어 이상, 10단어 이상 쳐봐요. 맞는 단어를 찾는 게 재밌어요. 그걸 즐겨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휘력이 향상돼요. 그리고 내 글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뭐 파장과 파문, 뭐 부분과 부문, 보전과 보존, 아하. 뭐 이런 거 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맞는 단어를 쓸 때 글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하긴.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맞는 단어를 찾아 쓰는 게 첫 번째고요. 전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게 맞는 단어를 찾았어. 그러면 그 단어를 또 검색창에 다시 쳐요. 치면 그 단어의 뜻이 나오잖아요. 네. 보통 우리말은 한자어가 90%라고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글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한자어를 많이 쓰면. 근데 밑에 뜻풀이는 우리말로 쉽게 풀이되어 있어요. 그 뜻풀이를 보고 그걸 반영해서 글을 써요. 그거 너무 좋아 진짜. 나는 이게 그 한자어 많으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좀 아는 체를 하려면 좀 한자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것도 어지간히 발전 뭐 이런 그렇지.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우리말로 쉽게 풀었다고요. 그럼 풀어준 것을 내 글에 반영을 해요. 그걸 참고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보는 것은 그 단어가 쓰인 그 용례, 그러니까 예문이 떠요. 예문. 국어 사전 예문이 있어요. 저도 영어 공부할 때 예문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그 예문을 보고 저는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이런 식으로 쓰였구나. 이 단어를 이렇게 수식하고 서술어는 이렇게 받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 내 글에 써먹어요. 그거는 표절이 아니야. 그렇죠. 내가 우기는 거. 용례인데. 아니 진짜 그거는 활용도가 높은 게 저는 국어 사전을 펼쳐놓고 글을 쓴다 이게 굉장히 신선하게 와닿았어요. 왜냐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걸로만 어떻게든 가보려 그렇죠. 돌려막기 하잖아. 그러니까 어휘력이 늘질 않아요. 그 한계를 벗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쓰는 단어만 쓰는 거야.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단어가 있는지 그렇죠. 그걸 찾아봐야 되고요. 네. 찾았을 때 그 단어를 쉽게 풀어서 그 용례에 맞게 문장을 예문을 보고 네네. 쓰는 걸 하면은 글쓰기가 즐겁다니까요. 그렇겠네요. 조금 맛이 좀 우러난 느낌인데요. 재밌어요. 어허.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글쓰기가. 되게 글쓰기가 힘든 건 단어가 잘 안 떠올라서 막 가물가물하고 맞아.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네. 거거든요. 저는 2차 정상회담을 평양 갈 때 네네. 거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포털 사이트 이런 게 이제 인터넷을 못 보잖아 내가. 국어 사전을 못 열어놓고 쓰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 미리 다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글 쓸 준비를 해서 말했다에 유의어, 말했다, 밝혔다, 강조했다, 언급했다, 설명했다, 반박했다, 운을 뗐다, 공감했다, 합의했다, 뭐 뜻을 같이 했다, 차가 막힌다, 차가 정체된다, 가다서다를 반복한다,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누가 죽었다 해도 뭐 사망했다, 별세했다, 뭐 서거했다, 영면했다, 뭐 이승을 떠났다, 뭐 세상과 결별했다, 뭐 이런 표현들 많잖아요. 막 이런 걸 생각해봐요, 표현들을. 와, 되게 유단자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평소에 그런 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국어 사전에는 없지만 백과사전 비슷한 것들이 포털 사이트마다 있어요. 거기에 가서 개념도 저는 찾아봐요. 국어적인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그 개념의 진짜 뜻, 의미. 그거 찾아보는 거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겠다. 한번 그 해봐야겠다. 개념을 그대로 풀어서 내 글에 그냥 써도 돼요. 그건 사전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진짜 시도해 봐야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국어 사전을 열어놓고 쓰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행위와 동시에 발전시키는 행위를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 어휘력이 좋아지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같이 말도 잘하고요. 그다음에 독해력이 좋아져요. 빨리빨리 읽어내. 단어 뜻을 잘 아니까. 그리고 그렇네, 독해. 사고가 정교해져요. 생각이 깊어져. 어휘의 수만큼 사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어휘가 생각을 담는 그릇이거든. 이 그릇이 있어야 생각이 거기 담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력이 풍부하면 생각이 깊어지죠. 네,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휘력이 빈약하면 생각이 빈곤해요. 거기서 멈추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헐 대박 이러면 살아요. 그냥 뭐 노잼 꿀잼 뭐
짱! 뭐 이러고. 아니,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살아요. 아니,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고 삽니다. 그러면 허접하게 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대박. 이제 뭐 마땅한 게 또 생각이 안 나는 게 계속 그것만 쓰니까 이 허를 대체할 것, 대박을 대체할 것, 노잼, 뭐 핵, 노잼 이런 걸 대체할 게 생각이 안 나. 계속 신조어만 생각하고 그 그거에만. 점점 심조어는 맞아요.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막 이모티콘으로 대충 하려고 그러고 이모티콘은 글이 안 돼요. 이모티콘만 진짜 부자예요. 지금 재벌이야 이모티콘. 몇십 개야. 이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조건 국어 사전을 열어놓고 써라. 이게 첫 번째 오케이. 드리고 싶습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한 첫 번째 방법,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써라. 글의 선명도는 어휘에서 나온다. 어휘력이 풍부해지면 글이 선명해지고 정교해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사전 속에서 최대한 많은 유의어를 찾아보고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단어의 개념까지 알아보라. 그리고 찾은 단어의 예문을 살펴보며 그것을 글에 반영하라.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아 이거 오늘 굉장히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쓰지 말고 고쳐라. 뭐요? 쓰지 말고 고쳐라. 아, 내 글을 고쳐라. 그러니까 쓰는 거에 방점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아, 고치는 거에 공을 들여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써보니까 쓰는 건 너무 어려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야. 완전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고치는 것을 해보니까 재밌어. 틀린 걸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고 내 글이 허접할수록 고치는 재미가 더 있어. 아니 정말로. 근데 내 글이 허접한 걸 내가 알고 고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을까요? 그걸 이제 제가 허접한 알려드려야지. 글을 썼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오케이. 그래서 고칠수록 글이 좋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런 재미가 있거든. 근데 많이 고치면 또 초반에 그 의미를 또 잃기도 하고 고친다고 다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져야 돼. 그 두 가지가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만의 고치기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 내 글을 점검하는 눈여겨보는 항목들. 뭘 볼 건가? 그거가 있어야 돼. 그냥 본다고 보여지질 않아요. 안 보이죠. 내가 썼는데. 그렇지. 내가 네. 알았으면 그렇게 썼겠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의문이 드는 건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준이 되나 이걸 썼는데. 그래서 이 항목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만드냐? 그냥 포털 사이트 가서 네. 이러이러한 점을 눈여겨보세요. 이런 점을 고치세요. 뭐 비문이 없는가?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건 없는가? 아. 빼놓는가? 좋은 건 없는가? 네. 그런 항목을 쭉 추리시라는 거죠. 그중에 그래 맞아. 나도 이런 걸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 항목이 없으면 뇌가 눈여겨 안 봐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려고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썼겠지. 처음부터 잘 썼겠지. 몰라서 그냥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몰라서 쓴 거를 고치려면 이제 뭘 봐야 되는지 항목을 가지고 그걸 들이대면서 1번부터 이제 맞춰보는 거지. 제 책을 보면 이제 나는 말하듯이 쓴다라는 책을 보면 네. 제가 눈여겨보는 체크리스트 항목들 그걸 40 몇 가지를 이렇게 쫙 밝혀놨거든요. 오. 예를 들어 그걸 딱 책상에 붙여놓고 내 글을 하나 썼어. 네. 그러면 1번부터 맞춰보는 거야. 채 걸러보는 거야 거기에. 그러면 그 체크리스트라는 거, 내 글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준을 몇 개만 주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도 좀 우리 거를 만들어 볼게요. 작가님의 기준. 예. 이렇게 책에 뭐. 보니까 한 20가지 정도가 있던데, 엄청 많은데요. 네. 다 주옥 같은 것들이겠지만, 예. 어느 거 하나 빼기가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것 한 5가지만. 문장을 네. 더 자를 수는 없는가? 그러니까 단문으로 자를 수 없는가? 그다음에 뺄 것은 없는가? 또 반복되는 단어는 없는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는가? 뭐 인명이라든가 지명, 연도 이런 거에 오류는 없는가?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가? 중요하네요. 그다음에 문장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가?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그 밖에도 도대체 이 글에서 독자에게 주는 건 무엇인가? 그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각 문단은 그 자체로 완결이 되는가? 오, 그런 것까지. 상투적 표현은 없는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저희는 상투적 표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장마지고 그럴 때 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이건 누구나 하는 말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말 말고 뭐 다른 표현을 생각하는 거. 작가님이라면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말했다, 밝혔다, 강조했다, 언급했다, 설명했다, 반박했다, 오늘 뗐다, 뭐 차가 막힌다, 차가 정체된다, 가다서다를 반복한다,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비가 그냥 이 퍼붓듯이 온다. 퍼붓듯이 온다. 좀 가난하신데요. 지금 국어 순식간에 사전을 지금 못 열어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한테 시켰으면 비가 대박이다 그랬을 거예요. 헐. 체크리스트 아주 기본적인 거 많이 보는 거 한 두어 가지만 더 두어 가지? 피해갈 수 있게. 저 같은 경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법하고는 관계 없어요. 그냥 네. 제가 정해놓은 정오표예요. 그래요? 저는 을르리가를 안 쓴다. 공부를 했다는 를자 뺀다. 생각을 했다도 을자 뺀다. 생각이 났다도 이자 뺀다. 합의가 됐다도 가자 뺀다. 아니 합의됐다. 생각났다. 공부했다. 생각했다. 이러면 되지. 공부를 했다. 생각을 했다. 생각이 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만 그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공부라는 걸 했어 내가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을 때는 그럴 붙일 때는 수도 그렇게 있는 쓰죠.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알고 고치는 거랑 모르고 쓰는 거랑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글은 사실 간결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하긴 그래요. 물놀이가 빼도 되면 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빼도 되면 생각해요. 문맥상. 그런 기준들을 항목들을 저는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명문화해서 딱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나 기능적인 측면의 예, 기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자기만의 것 기준은 같아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도 돼요. 그렇죠. 그걸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쓰면 자기의 문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나쁜 습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반대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죠. 편집하는 방향으로 쓰면 되겠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맞다. 그럼 너무 좋다. 저도 약간의 그 말할 때 습관적으로 쓰는 부사들 있잖아요. 그쵸. 진짜 정말 뭐 이런 것들. 그걸 항목에 하나 딱 넣는 거야. 정도부사는 가급적 난 자제하겠다. 아하. 그 항목을 넣어놓으면 이거 필요하다. 응. 글을 잘 쓰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쓰지 말고 고쳐라. 한 번에 완벽한 글을 쓸 수는 없다. 나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수없이 수정하라. 일반적으로 걸러내야 할 항목들과 나만의 기준을 정해 정효포를 만들어 보아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게 오답 노트예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가 뭐냐? 나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 예. 이렇게 쓰면 오답이고 이렇게 써야 정답이다. 아. 정오표가 있는 거죠. 정오표. 글쓰기는 조금 뭔가 유연한 작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문학하는 분들이 보면 저를 보고 허접하다고 그러죠. 그 하수라고 그러죠. 글을 어떻게 그게 무슨 제품 만들어? 작품이 아니고 작품을 써야지. 기계 찍어내듯이 찍어내? 아 근데 그래서 이제 하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왜 그걸 우리가 높고 낮은 거로 판단을 하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규격화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뭐 그분들도 뭐 일리는 주장에도 있고. 일리는 근데 있지만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린 건 정말 글쓰기가 어려운 분들. 그냥 그쵸. 잘 써지는 분은 그렇게 저 같은 쓰세요. 사람은 네. 예, 이런 기초를 마련해 주면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엄청 많아요. 생전 안 가봤어요. 네. 그 학교 다닐 때도 배웠어요. 공부를 그때 국어 시간에 딴짓을 해서 그렇지 국어 시간에도 이렇게 쓰지 마라. 이렇게 써야 맞다.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비문을 많이 쓰나 봐요. 그렇죠. 그럼 뭐 주어 서술어가 안 맞는다든가. 맞아요. 저는 뭐. 엄청 그런 게 많아요. 그걸 퇴고를 할 때는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체크리스트와 오답 노트를 갖춘 상태에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반드시 내 글 안에 고칠 게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보기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틀린 게 있다. 두 번째는 여러 환경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노트북 화면에서도 보고 출력해서 종이에서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뭐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서도 보고 여러 환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목적의식을 갖고 봐야 돼요. 이 글을 고치는 것은 몇 시간 동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횟수가 중요해요. 횟수를 한 번 볼 때마다 저는 임무를 줘요, 뇌한테.
내용 중에 사실관계에 틀린 것이 없는지만 이번에 봐라.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좋은 게 없는지를 봐라. 그렇게 여러 번 보는 거죠.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아까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겠죠. 근데 체크를 했는데 뭐가 정답이고 오답인지를 모르면 또 못 고쳐. 정답을 알아야 돼. 그렇죠. 정답이 근데 있나요, 글쓰기에? 저도 글쓰기 심사를 가보면 잘 쓴 글을 뽑는 것 같죠. 정답을 쓴 글을 뽑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오답을 많이 쓴 글을 떨어뜨리고 남는 글을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소서를 쓴다거나 이럴 때 뭐 자소서는 뭐 내용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잘 썼다는 자소서는 오답을 덜 쓴 자소서예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건 이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게 적어. 그러면 잘 쓴 거야.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글을 잘 쓰려다 정답을 쓰겠다라는 마음으로 쓰면 그건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게 답이 없는 거야. 그냥 막연한 거야. 네, 너무 막연해요. 근데 오답은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고 이런 건 오답이거든. 글을 고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팁. 체크리스트와 오답 노트를 같이 활용하라. 고칠 게 없는 글이란 없다. 내 글에 고칠 게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고쳐야 할 부분을 찾기 위해선 여러 환경에서 내 글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을 잘 고치기 위해선 글을 보는 시간보다 보는 횟수가 중요하다. 진짜 이런 걸로 잘 유연하게 고쳐서 쓰는 사람들을 고수라고 할 수 있고 끝끝내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라 하수라고 볼 수 있다면 진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고수와 하수 차이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점검 항목들이 촘촘한 사람. 아하. 그다음에 이 정오표가 그 아주 세심하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원래 쓰기는 대담하게 쓰고 고칠 때는 아주 까칠하게, 아주 섬세하게, 신경질적으로. 와우. 어휘가 너무 끝내주신다. 신경질적으로 고치래. 난 이 말 너무 좋다. 그 사실은 신경질적으로 고치려면 그런 정오표나 이 점검한 항목들이 많아야 돼. 촘촘한 망을 가지라. 그렇지. 그 거슬리는 게 많이 눈에 띄어야 돼. 그래서 글쓰기를 쓰기 중심으로 쓰면 글을 쓰다 보면 막히고 이게 깎이는 글쓰기가 돼요. 점점 이게 깎이는 글쓰기. 근데 고치는 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쓰면 점수가 점점 올라가. 글쓰기가 즐겁게 되는 거예요. 부담이 줄어요. 일단 하나 써놓고 맞아요. 이게 점수가 점점 고치면서 예, 예.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빨리 잠깐 쓰고 오래 고쳐요. 아, 제가 아는 작가도 정유정 작가라고 그분이 그렇게 90%를 고친대요. 아니, 진짜 뼈대만 남겨놓고. 그런 분들은 그 쓴 거를 그냥 뒤집어 엎는 것도 용감하게 하세요. 아까워하지 대범해요. 않고. 예, 글도 대범하고 글 쓰는 과정도 대범하고. 그냥 고치기를 하려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쓴 게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든지 그대로 살려놔 보려고. 끌고 가볼. 예. 작가들 뭐 해밍웨이도 늘 그런 얘기 했죠. 자기 초고는 다 쓰레기고 걸레다고. 근데 초고를 본 사람은 없어. 해밍웨이가 수십 번, 수백 번 고친 것만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해밍웨이 보고 글을 잘 쓴대. 글을 잘 쓴 게 아니죠. 잘 고치. 잘 고쳐 쓴 거죠. 그냥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대범하게 쫙 하나 써보고. 그렇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걸 피해가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걸로 망으로 이제 걸러내기 시작하면. 양이 적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별로 쓸 말이 없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 양을 더해가는 것도 그 점검 항목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빠진지 있는지를 보는 걸로. 요게 이제 글 고치는 어떤 노하우가 될 수 있겠네요. 고치기로 써라. 이게 두 번째. 글을 잘 쓰기 위한 두 번째 방법, 쓰지 말고 고쳐라. 내 글을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오답 노트를 만들어 틀린 것을 걸러내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참 유연하게 고쳐가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고수가 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그래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분도 있겠지만 아휴 역시 나랑 안 맞아 이런 분도 계실 것 근데 같아요. 그런 분은 남이 내 글을 고치죠. 아니, 가서 혼나죠. 와 짱이다. 내가 고쳐야지 왜 남이 고칩니까? 왜 끌려갑니까? 야 내가 진짜 끌고 멋있는 가야지. 말이다. 맞아요. 그래서 때려치면 결국은 내 글은 남이 고친다.
글을 또 이제 잘 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문단 중심으로 써라라고 예, 말씀을 그거예요. 하셨어요. 술 아니죠? 술 마시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는 날라요. 술 마시면. 다음 시간을 안 볼 수 없게 항상 아주 흥미진진하게 갈수록